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협상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기고 있지 않다면서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6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2.68배로 집계되면서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건 실수라며 중국의 G7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영국이 G7 회의에서 관세 인하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가 AI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장중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회의에서 9월 비컷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이란이 핵 협상을 다시 하길 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다만 아직 이스라엘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벌써 유가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다시 위험 자산을 향한 심리들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고민했었던 전쟁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여기에 또 밤사이 AMD가 장중한 때 10% 이상 뛰면서 반도체주들의 훈풍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었죠. 관련 소식들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더 궁금해지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0.75% 올라줬고요. S&P 500 지수는 0.94% 오르면서 6,000선 위로 다시 한번 뛰어줬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도 8% 이상 급락하면서 20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졌죠. 정리를 해보자면 주말 사이 높아진 증시 변동성이 많이 완화된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선방했던 건 커뮤니케이션 쪽이었고요. 반대로 부진했던 건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쪽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우선 메타가 눈에 띄죠. 2% 이상 뛰어줬는데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 중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AMD, 오늘장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I 신제품을 발표하고 또 투자 의견이 상향됐다는 소식에 8% 이상 뛰어졌고요. 팔란티어 역시나 지금 중동 전쟁의 특수, 수혜를 누리면서 2.9% 뛰었는데 140달러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마저 경신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게티였던 기업도 있었죠. 바로 오라클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한 만큼 그동안의 이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었을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 이상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채권과 외환 시장 흐름도 같이 보시죠. 사실 오늘 채권과 외환 쪽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EBP 오르면서 4.4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사이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무난하게 끝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98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에서 다시 한번 1,360원 아래로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외신들이 주목한 핵심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동 분쟁입니다. 이란이 트럼프에게 SOS를 요청했다. 밤사이 나왔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했었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 그리고 협상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란이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발언이었죠. 지금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휴전에 관심이 없다. 지금 이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대화에 나서고 싶지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양국 간의 온도차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 지표입니다. 밤사이 뉴욕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4개월째 계속 위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마이너스 영역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뉴욕 지역의 이 제조업 지수가 많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6으로 나왔는데요. 애초에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5.5였죠.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3배 이상 하회한 겁니다.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밤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JP모건의 리포트입니다. 자, 신중론으로 돌아선 JP모건. 그동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술적 강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밤사이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6월이라는 계절적 약세 요인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세, 여기에 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만큼 당분간 조금 더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목요일에는 휴장에 들어가고 또 금요일에는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꾼들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투자 포지션을 취할 때 이렇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 이슈들 7개 기업 먼저 점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주말 전에 지난 거래일에는 테슬라만이 상승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7개 기업 모두 상승불 켠 채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메타의 AI 투자 규모 확대 소식, 이 소식에 힘입어서 3%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사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세 부과 직전 사재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1%대 상승했다는 흐름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하면서 출발했던 US 스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완전히 품게 됐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행정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채로 장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체크해볼 소식이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영구적인 황금줄을 확보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구적인 황금주가 뭘까요? 바로 한 주만 보유해도 이 기업 안에서 간부를 선임하는 조건이나 또 주총을 결의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M&A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황금주를 보유한 채로 조건부로 허용이 됐다는 사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이 밑에 자세하게 써놓았으니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이 여부, 그리고 미국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US 스틸의 인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일본 증시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인데요.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에는 US 스틸에 대한 인수,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간밤 사이 US 스틸도 5%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 차트인데요. 처음부터 급등하면서 시작했고 장중 고점 유지하면서 5% 넘는 상승 지켜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걸 좀 잠재우는 소식이 간밤 사이 나오면서 이전에 정유주 위주 그리고 에너지주 위주로 좀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밤에는 정유주와 셰일이 좀 쉬어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제유가는 일단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1%대 낙폭이라고 적어놨는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 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71달러 선 되찾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렌트유도 함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전쟁에서 현재 이기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점을 시장은 조금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란이 현재 이 중동의 3개 국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만 등의 휴전을 도와줄 시 유연한 핵 협상에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유주, APA와 셰일 업체들은 동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APA는 2%대 하락폭, EOG는 1%대 하락폭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이어서 태양광주 같은 경우 이 전일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솔라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두 종목 모두 10%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장세 쉬어갑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이 4%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으니까요. 전반적인 증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보죠.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앞서도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그 4일째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지금 네. 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란 쪽에서 지금 카타르라든지 사우디, 오만 같은 아랍 중재국을 통해서 이제 적대 행위를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을 좀 중단해달라. 또 즉각적으로 휴전하고 핵 협상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요청 신호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연이어서 이걸 또 부정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란에서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지속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에 관심이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 그렇죠. 또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지금 미국 증시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축소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막판에 이제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에 나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확전이나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만큼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장기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특히 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도 네.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인데 이란 TV의 속보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사일과 무인기로 재보복 공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정학적 리스크, 글쎄요. 지금 각 국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관세 이슈도 같이 체크해보죠. 관세 관련된 소식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관세가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한데요. 네.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건부로 미국과 10% 일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 우선적으로 히토리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90일간 유예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90일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번 2차 협상, 고위급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또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내에 또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중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7월 6일부터 46%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참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됐죠. 관세와 관련된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G7은 원래 사실은 인류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그 네. 자리잖아요. 특히 그리고 캐나다 총리가 이제 개막 연설에서 에너지 안보나 AI, 뭐 핵심 광물, 그렇죠. 인신매매 방지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캐나다나 뭐 유럽에서는 트럼프와 관세 협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지금 G7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G7에서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는 멘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각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자리가 G7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라고 할까요? 네. 조롱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초 취지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들도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반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LA 그 시위 이제 이민자 강압에 대해서 LA 쪽에서 이제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LA는 지금 다운타운 쪽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A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노 킹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또 심지어는 뭐 지금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렇죠. 또 파시스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시위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미네소타주의 그 상하원 의원, 민주당 출신이죠. 네, 두 명이 총기로 살해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었죠. 예, 그래서 아직 그 범인이나 살해 동기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저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시위의 확산, 반 트럼프에 대한 정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총격 살해범이 경찰관 옷을 입고 네. 또 이제 뭐 속이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관련된 소식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특징적인 기업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빅테크 기업 가운데 메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확실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반응도 좋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AI 스타트업의 스케일 AI 지분 49%를 이제 148억 달러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정말 AI 쪽에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스케일 AI CEO를 또 영입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스케일 AI는 사실 그전에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주요 고객사들과 머신러닝 시스템 학습을 지원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붐을 함께 하는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스케일 AI 투자자 쪽에는 뭐 메타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이 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날 발표된 소식이었지만 저커버그 CEO가 이제 AI 개발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슈퍼 인텔리전스 AI 팀을 뭐 50명 그렇죠. 정도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메타가 갖고 있는 차세대 AI 모델 라마4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공격적인 AI 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왓츠맵에다가 광고 유료 구독 기능을 이제 또 도입했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달러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주가는 연이은 하락을 하면서 단기 낙폭이 과대했었습니다. 479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랬었죠.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7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보유를 하시겠지만 지금 진입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어려운 장에서도 뭐 홀로 살아남았고 오늘까지 또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기대감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JP 모건이 그 로보택시나 옵티머스가 잠재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막판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십자형 음봉, 그래서 1% 상승으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면 또 사이버 캡이 상용화되는데 한층 더 수월해졌다. 그 이유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스트림라인의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게 한층 더 완화된 뉴스였다라는 거고요. 6월 22일 날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시범 운행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달 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하고 유럽은 이미 이제 그 뭐 판매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4.4%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스웨덴의 연기금 AP7이라는 데서 5월 말에 테슬라 지분 13억 6천만 달러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앞으로도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반면에 구겐하임 쪽에서는 2분기 실적도 여전히 부진할 거다. 잉여 현금 흐름 서비스도 마이너스다. 그렇죠. 목표가를 175달러로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반토막인 거죠. 네, 그래서 극과 극의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8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480달러가 지금 400달러가 이제 90달러 정도가 고점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298달러, 300달러 정도를 320달러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350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출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 기금과 같은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감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바로 AMD입니다. AMD가 8% 넘게 뛰면서 반도체줄에도 일제히 초록불이 들어왔거든요. 네. AI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드밴싱 인공지능 이제 2025 AI 2025 행사를 했는데요. 네. 파이퍼 샌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AMD의 인스팅트 350 시리즈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높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버코어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AMD가 ROCm 소프트웨어 스펙에 진전이 있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오픈 AI의 알트먼 CEO가 오픈 AI도 AMD 칩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다는 점. 그다음에 리사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출시된 그 MI355X 칩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능가하는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이 더해졌는데요. 장 초반 강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6달러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장중에 150달러까지도 지금
이 십자형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고요. 또 AMD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 18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로쿠와 아마존 이슈까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두 기업이 모두 오늘 나란히 올라줬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로쿠는 지금 그 아마존닷컴과 독점적인 제휴를 체결을 해서 로쿠 커넥티드 TV에 광고를 게재한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아마존 플랫폼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쿠와 아마존이 윈윈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0%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매출액이 12%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 당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